물리 변화. 우리 과학은 4대 영역이 있잖아요. 물화생지. 그 중에 물리 시간에 뭐 배우죠? 물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물리에서 배우는 거는 힘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열과 온도를 배우죠. 물론 전기도 배우고 하는데 일단 요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물리와 관련되는 거라고 보고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생겨요. 형태 변화와 상태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근데 이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유지가 되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의 형태 구조가 바뀌어요. 결국 여기서 분자의 종류가 유지됨으로써 우리가 유지되는 것은 대부분의 물질의 특성이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합 형태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부피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뀌고요. 그래서 특성 중에 밀도까지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그 개수도 유지가 되면, 종류와 개수가 같이 유지가 되면 뭐가 유지가 된다? 질량이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즉 간단하게 말해서 물리 변화는 원소, 원자, 분자까지는 유지가 되고 분자 사이의 결합이나 거리라던가 힘이 바뀌기 때문에 상태가 변하고 부피가 변하고 밀도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물리 변화의 예는 기본적으로 형태 변화, 파괴, 상태 변화, 고액 기가 변하는 거. 그 다음에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거.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거면 당연히 뭐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확산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물리 변화라는 거죠. 여기 예를 봐. 컵이 깨진 모양이 변한다? 이거 혼합물이잖아. 확산도 혼합물이고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화학 변화는 우리는 화학 변화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화학 반응이라 그래요. 화학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4가지가 있거든요. 화합이 있고요. 분해가 있습니다. 치환이 있고요. 복분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화학 가면 요 4가지를 더 상세하게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만. 화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로 줄임말이거든.
풀어서 말하면 화학 결합이에요.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가 결합하여 A, B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화합이야.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고,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결합으로 염화 나트륨이 되죠. 그런 게 이제 화합이야. 그럼 분해는 화합의 반대, 역반응인 거지. A, B라는 화합물이 A라는 성분 원소와 B라는 성분 원소로 분리가 되는 거야. 물의 전기분해. 아니면 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우리 그 달고나 만들기 할 때 소다 딱 찍어 넣으면 확 부풀어 오르잖아. 그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거든. 확 부풀어 올라요. 치화는 AB라는 물질에 C를 반응시키면 A랑 C가 결합하고 B가 쫓겨나는 거지. 아니면 뭐 A가 결합하고 C가 쫓겨날 수도 있겠지. B가 A랑 C랑 자리 바꿀 수도 있겠지. 대표적으로 이제 금속에 산을 떨어뜨리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이해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EHCl 염산이거든. 여기에 아연을 집어넣으면 ZnCl2 염화 아연이 되고 수소 기체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이런 게 이제 치환. 복분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A, B라는 화합물, C, D라는 화합물, 둘 다 보통 수용해. 이 반응하면 A랑 D가 반응해서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C, B는 그냥 남아있는. 우리 이온할 때 배운 앙금 생성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복분해 반응. 이런 화학 변화는 기본적으로 화살표 앞쪽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그러고 화살표 뒤쪽을 생성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물은 말 그대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말은 새로운 특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응열이라 그래서 에너지 출입도 매우 크게 일어나요. 물론 상태 변화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생기긴 하죠. 근데 상태 변화할 때 나오는 에너지 출입 양보다 화학 변화에서 나오는 에너지 출입 양이 훨씬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물질의 특성을 생각하면 보통 물질이 생긴다?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 앙금이 생긴다. 그 다음에 특성까지를 합치면 앙금이 형성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특성 중에 우리 겉보기 성질이 있었잖아. 색, 맛, 향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기포가 생기거나 앙금이 생기거나 열 에너지 출입이 빛이라던가 열이 출입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란 말이야. 거기 예시를 적어놓은 거 봐봐. 뭐가 있는가 화학 반응에 의해. 냄새나 맛이 바뀌고 빛과 열이 발생하고 기체가 생겨나고 앙금이 생기고 그 와중에서 대부분 다 에너지가 출입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요 과정에서는 성분 원소의 종류와 각 원소별 원자의 수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 돌턴의 원자설 할 때도 이야기했었잖아. 원자는 생성 소멸 변화되진 않는다. 그래서 뭐는 유지된다? 질량은 보존이 되는데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 특성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혼합물과 달리 화합물은 그 물질의 성질 자체가 어떻게 된다? 확 뒤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상태 변화는 분자 종류가 바뀌지 않고 화학 반응은 분자 종류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선생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 동안 칠판 요거 필기를 하고 요거 두 바닥이 여기 바닥 있지? 요 바닥만 일단 풀어봐봐. 자, 화학 반응식 단어는 우리가 요거부터 헷갈리는 걸 잡아야 돼요. 화학식이 뭐고 화학 반응식이 뭔지를 구별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돼. 화학식이란 물질을 원소 기호와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거. 물질을 표현하는 게 화학식이고요. 그럼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과 개수와 각종 기호로 화학 반응 그 전체를 표현하는 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저 책에 뭐를 알 수 있다고 돼 있다?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뭔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 다음에 반응하는 개수 비율. 입자 개수 비율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화학 반응식만으로 질량비는 알 수 없어요. 질량비는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질량비라던가 부피비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량비라던가 성질이라던가 이런 거는 당장은 알 수는 없겠죠. 식만. 그지? 그러면 일단 화학 반응식 쓰는 법. 세 단계를 걸쳐서 작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3단계를 네가 바로 써도 돼요. 2단계 아니면 2단계와 3단계를 쓰거나. 자, 첫 번째 1단계는 한글로 반응식을 써보는 거야. 2단계는 그 한글의 물질 이름을 화학식으로 바꾸고요. 3단계는 개수를 이용해서 원자수를 맞추면 돼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잘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광합성. 우리가 이제 수능 칠 때까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거. 한글로 반응식을 씁니다.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그럼 광합성 하는데 필요한 물질은 뭐죠? 이번에 시험 치지 않았나? 뭐랑 뭐가 필요하죠? 그렇지. 물과 빛은 물질 아니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는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2단계는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쓰는 거지. 물은 H2O, O2는 산소고요, 이 사람아. 이산화탄소는 네, CO2. 포도당은 C 6개, H 12개, O 6개. 그리고 산소니까 O2. 이러고 이제 개수를 맞추는데 솔직하게 중학교는 수치 대입이라고 하는 끼워 맞추기만 할 줄 알아도 돼요. 나중에 고등화학에 가면 미정계수라 그래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솔직하게 중학교 것까지는 끼워 맞추면 돼. 잘 봐봐. 여기에 수소가 몇 개? 여기는 수소가 몇 개? 그럼 개수를 맞추려면 여기에 얼마를 적는다? 자, 여기 탄소 몇 개? 여기는 그럼 여기도 했더니 여기 산소 원자가 몇 개야? 여기는 여기에 그럼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돼? 12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6. 이렇게 하는 걸 수치 대입이라 그러고 미정계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A, B, C, D를 적는 거야. 그래놓고 주요 원소가 뭐야? 탄소, 수소, 산소가 있잖아. 그러면 탄소는 여기에 몇 개 있다? B는 6C가 되죠. 맞지? 그리고 수소는 2A죠. 2A가 얼마? 12C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A는 6C죠. 그럼 이건 B도 같네? 그리고 산소는 A 더하기 2B가 6C 더하기 2D잖아요. 그런데 A 이꼴 6C라 그랬으니까 요거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B 이꼴 D가 되죠. 그러면 얘도 D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C에 얼마? 1을 대입하면 6, 6, 6이 되잖아.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요렇게 하는 거를 미정계수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더 복잡한 산화환원식이라던가 고등학교 화학의 양론에 들어가서 식이 복잡해지면 끼워 맞추기로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이제 이런 미정계수를 이용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원자의 종류, 개수, 개수비, 분자수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됐죠? 요거 필기하고 요 바닥 풀어보세요. 자,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응? 화학 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성, 이제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 요 세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배울 건데 아마 오늘은 질량 보존까지 하고 마쳐질 거예요. 원래는 봐봐, 우리 결론적으로 물리든 화학 변화 모두 다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변화 전후의 원소의 종류와 각 원자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원래 다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근데도 질량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핫팩 있죠. 겨울철에 우리가 쓰던 사용 전 핫팩과 사용 후 핫팩의 질량은 같을까요? 아니, 다르다. 쓰기 전보다 쓰고 나서가 더 무겁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무거워지느냐를 설명할 수 있느냐인 거야. 왜 쓰기 전보다 쓰고 난 뒤가 무거울까요? 핫팩은. 응? 잠시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산소가 우리 핫팩 속에 있는 철가루랑 화학결합을 통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기체가 결합하는 과정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간 산소 기체만큼 무거워진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거를 좀 쉽게 공통적으로 묶어서 설명하려면 이제 내가 과학 가르칠 때 원래 중등에서 가르치는 개념은 아닌데 되게 많이 써먹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개와 주위라는 개념이에요. 과학에서 우리가 그 개라는 말, 영어로는 이게 시스템이거든. 주위는 서라운드고. 보통 이제 개는 과학에서 실험자가 관심을 두고 측정하고 관찰하는 영역을 개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개의 주변 환경이 주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개념이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과학 시간에 나온 게 있어요, 사실은. 상태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와 에너지 출입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얼음 조각상 부근에 가면 시원하잖아.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는데요? 아니, 선생님 지금 여기 텀블러 안에 얼음과 콜라를 넣어놨는데 시원해지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콜라가 시원해졌다고 설명할 건데? 상태 변화는 우리 온도 변화, 즉 열에너지의 출입으로 일어나잖아. 그럼 우리가 고체를 액체로, 액체를 기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열을 하죠. 그 반대 과정은 냉각을 하는 거지. 가열한다와 냉각한다라는 개념은 주위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밖에서 열을 넣어주면 가열, 열을 밖으로 뽑아내면 냉각. 근데 이거를 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열 흡수, 열 방출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개의 상태가 변하면 주변의 온도도 변하죠. 아까 같은 경우는 고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융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거죠. 우리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시원해지죠. 왜?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갔기 때문에. 물리랑 화학에서의 관점 차이도 여기서 나와요. 물리학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 운동을 봐야 되고 에너지를 측정하려면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은 주위의 관점에서 걔를 바라보고, 화학은 물질의 성질, 특성, 얘네들을 원자 구조, 원자 간의 결합 구조를 통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봐야지 그게 보여? 내부에서 봐야 보이죠. 그래서 걔는, 화학은 내부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라는 개념, 주의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혼동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리랑 화학이 관점이 다르고 적어도 개와 주의라는 개념을 중대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원래. 그런데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의 종류 구분이 있다는 거죠. 개는 총 3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된 개로 구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픈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이 3개를 구별하는 기준은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 이동이 생기냐 안 생기냐,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이동은 있냐 없냐로 나눈단 말이에요. 열린 개는 둘 다 일어나요. 닫힌 개는 물질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에너지 교환은 됩니다. 고립된 개는 둘 다 안 일어나요. 사실 고립된 개는 이 개의 정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집합, 우주, 유니버스. 유니버스의 유니가 유니크의 뜻이거든요. 유일한. 그러니까 요즘 멀티버스가 되면 이제 유니버스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결국 질량 보존 법칙은 원래는 뭐다? 법칙이니까 무조건 성립인데 언제 요 내용을 봤을 때 열린 개, 즉 열린 실험 장치에서 무슨 출입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기체의 출입이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를 보게 된다? 질량이 변한 것처럼 보인다. 요 개념까지는 이해가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그러면 기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화학식에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물질, 네가 아는 화합물 아무거나 말해. 물. H2O잖아. 요 뒤에 가로에 G가 적히면 수증기가 돼요. L이 적히면 물이 되고 S가 적히면 얼음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G는 가스, L은 liquid, S는 solid. 그리고 물은 못 적는데 다른 거, 예를 들어 염화 나트륨 이런 거에 얘는 이제 우리가 S면 소금이 된다. 이게 L도 존재할 수 있어요.
용융 상태의 소금. 우리 주경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소금을 졸라 가열하면 액체로 녹을 거 아니야. 한 2000도 이상. 그게 리퀴드 솔트인 거지. 근데 요게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이제 사실은 제일 많은 상태가 얘예요. AQ. 아쿠아리우스 솔루션. 무슨 뜻이게? 참고로 솔루션은 균일 혼합물이라는 뜻이. 아쿠아의 뜻이 뭔데요? 그럼 이거 두 개 합한 AQ는 뭐다? 솔루션은 용액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균일 혼합물일 때만 솔루션 쓴다고 내가 전에 가르친 것 같은데, 그지? 아쿠아리우스 솔루션은 물에 섞은 혼합물, 균일 혼합물. 그러면은 수용액이 되는 거죠.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화학식의 고체, 액체, 기체를 볼 수 있게 되면 이 화학 반응을 실험장치를 밀폐된 실험장치에서 하거나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장치에서 하거나 할 때 뚜껑 닫고 하든 뚜껑 열고 하든 둘 다 질량의 변화가 없거나 어쩔 때는 질량이 감소하거나 어쩔 때는 질량이 증가한다는 걸 배울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반응물에만 기체가 있으면 그리고 열린 장치라면 질량이 증가할 것이고 생성물에만 기체가 있으면 질량은 감소하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에 둘 다의 기체가 존재하면 일반적으로는 반응물에 들어간 기체의 질량과 생성물에서 발생하는 기체 질량을 비교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중등에서 가리키는 것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산소가 다 빠져나오는 실험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둘 다 기체가 있는 경우. 그러면은 총 질량이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화학 반응식을 실제로 예시들을 써보면서 얘네들을 열어놓고 할 땐 질량이 어떻게 되는, 그리고 닫아놓고 실험을 한다면 무조건 질량은 왜? 결합하는 기체도 그 실험장치 내부에 있던 기체고 발생한 기체도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 장치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그럼 질량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돼.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자, 첫 번째. 앙금이 생성되는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앙금 생성 반응은 요거예요. A제너스 플러스 NaCl은 AgCl 앙금이 생기고 NaNO3가 생깁니다. 이제 얘도 수용액, 얘는 고체, 얘가 수용액이에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어떻다? 기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열어놓고 하든 닫힘 모두 뭐가?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은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중등과학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금속이 산성용액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탄산염이라 그래서 우리 석회질 있죠. 석회석, 방해석, 대리석, 계란 껍데기, 또 뭐 있을까? 이런 것들. 분필. 화학식을 적어보면 대부분 탄산칼슘, 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기타 등 탄산, 마그네슘, 어쩌고저쩌고, 탄산 어쩌고저쩌고로 들어가는 물질들이에요. 이런 걸 탄산염이라 그러는, 염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온결합 화합물을 말하는 거야. 걔네들이 뭐를 만나면, 산성용액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있죠. 우리 소독약으로 쓰는. 여기에 촉매를 이용한 분해를 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기체. 우리 베이킹소다. 정확하게는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얘를 가열하잖아요. 또 화살표 밑에 이렇게 세모를 그리는 건 가열한다는 표시거든.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올라와요. 이런 기체 생성 반응들은 쭉 보니까 어떻다? 생성물에만 뭐가 존재한다? 기체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닫힌 계에서는 질량이 일정한데 뚜껑 닫아놓고 있으니까. 왜? 발생한 기체조차 어디에 남아있는다? 반응 용기 내부에 갇혀있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 말이야. 대신에 열린 장치로 실험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질량만큼, 그렇지, 감소하죠. 세 번째, 또 무슨 연소 반응 나올 거야. 세 번째가 여기 있네. 연소 반응이란 기본적으로 탈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연소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에너지로서 우리 빛과 열의 방출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연료가 유기물이면, 유기물이라는 건 보통 탄소나 수소, 기본적으로 탄소가 꼭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그 외에 수소나 일부 질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죽는 때는 질소 이야기는 거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질소가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자동차 엔진 정도의 환경은 깔려야 돼. 그만큼 고온 고압일 때만 화학 반응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보통 질소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야, 유기물에서. 그럼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탄소와 수소가 될 거고, 얘가 산소랑 결합하면 연소 생성물로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긴다.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생긴다? 물이 생기는데 역시 기체로 생겨요. 그럼 이거를 보면 봐봐. 반응물에 산소가 있죠. 이런 유기물은 여기 생성물에도 기체가 있잖아.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생성물의 기체량이 더 많아진다. 왜? 여기 들어온 산소는 여기로 다 나가죠. 여기서 결합하는 산소는 이렇게 다 나가. 근데 얘네들이 지금 둘 다 무슨 상태로 나오는 거다? 고온이다 보니까 기체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유기물의 연소는 반응물의 실제로 결합한 산소보다 생성물의 기체 CO2랑 H2O가 더 질량이 더 크다. 따라서 증가 감소 일정 총질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무기물, 주로 이제 금속도 연소 반응할 수 있잖아. 뭐 구리라던가 마그네슘이라던가 아연이나 특히 마그네슘 태우면 그 카메라 옛날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것처럼 확 빛이 나면서 타요.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하면 대표적으로 EMG 플러스 O2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식을 보면 얘 솔리드죠. 얘 가스지. 얘 솔리드란 말이야.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반응물에만 뭐가 존재한다면 기체가 존재하죠. 요거는 뭐 언제만? 열린 장치일 때만이지. 닫아놓으면 질량은 무조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열린 개를 기준으로 결합한 뭐만큼? 산소 기체 질량만큼 어떻게 된다? 총 질량이 언제? 열린 개만. 닫힌 개는 무조건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질량 보존 법칙이란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총 질량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으로 하되, 즉 법칙은 확립을 하는데 출입하는 기체에 유무가 생기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요거 필기 싹 하고 여기 학습자료 1, 2 요거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필기부터.